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 재원생 또는 재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를 봤을 때 재학생들은 한 60% 정도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와 또 상대적으로 재수행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한 70%, 그리고 나머지 30%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재수행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시 위주의 어떤 대학 입시를 준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 1, 2점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와 매체가 좀 유리해서 많은 학생들, 재수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합니다.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표준 점수 부분에서 화법과 작문을 만점을 100점을 원점수 맞은 학생과 언어와 매체 원점수 100점을 맞은 학생에 있어서 표준 점수의 차이가 언어와 매체를 맞은 학생이 4점 정도가 좀 더 높죠,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 확보에 있어서는 언어와 매체가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재학생들 중에서도 뭐 좀 정시에 좀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언어와 매체를 또 선택하는데요. 그러면 이 화법과 작문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또 어떤 친구들이 이 화작을 선택하는 것이 좀 유리한가, 이걸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 최저 등급을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은 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런 조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신 기간이나 모의고사 이 상대평가를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경우에 이 등급이 학생 인원수, 지원하거나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경우에 당연히 등급을 따기가 좀 더 유리하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뭐 100명 단위의 학교는 없긴 하지만 뭐 100명에서 4%, 1등급은 4명인데 반해서 만약에 200명 정도의 인원에서의 4%는 뭐 8명, 2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능에서 선택 과목에서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이 재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자기가 대학 입시에서 수시에서 뭐 교과 전형이라든가 뭐 아니면 논술 전형, 뭐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수시의 비중을 좀 더 높게 설정한 친구들은 이 언매보다는 화작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가 언어와 매체와 달리 특별하게 많은 어떤 노력,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긴 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서 언어가 문법이다 보니까 뭐 개념 학습이라든가 또 배경 지식에 대한 어떤 숙지, 뭐 암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부를 하는 어떤 부분에서 들여야 할 여러 가지 어떤 시간과 에너지, 노력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화작은 사실 특별한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 없이 이렇게 비문학, 처음 보는 비문학 지문처럼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이렇게 골라내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이 문학이라든지 비문학의 어떤 그런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언매를 또 선택해서 이 세 가지 문학, 비문학, 언매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화작을 좀 선택해서 그 화작 공부할 시간에 이 문학이나 독서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3등급 이하의 중하위권 친구들은 화작을 또 선택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화작이 물론 특별한 어떤 개념이나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 어떤 영역이긴 하지만, 그런데 꾸준하게 감을 잃지 않게끔 공부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뭐 많으면 뭐 3번, 4번, 뭐 적어도 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화작을 좀 이렇게 풀면서 이런 어떤 유형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구나, 또 내가 이런 어떤 유형에선 어떻게 좀 풀이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풀이 전략을 좀 세우고 실수를 좀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꾸준하게 할 필요는 있다. 물론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공부하듯이 그렇게 많은 뭐 하루에 일주일에 뭐 5일 정도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꾸준하게 하루에 20분 뭐 30분이라도 화작을 이렇게 놓지 않고 할 때 감을 잃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모의고사에서 좀 들쑥날쑥하는 어떤 경향을 좀 이렇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작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안 하다가 뭐 시험을, 모의고사를 뭐 3개월에 한 번씩 볼 때마다 점수가 좀 어쩔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평상시 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만약 그것이 고3 때 이어지게 된다면 자기의 어떤 수능 점수를 예측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좀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꾸준하게 하루에 20분이라도 화작 공부를 좀 하자. 이 당부의 말씀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화작이 쉽죠. 쉬우니까 쉽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풀어서 시간을 단축한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인터넷 같은 데서도 보면 뭐 10분 컷이다, 뭐 12분 컷이다 해서 그 시간 안에 화작을 빨리빨리 푸는 어떤 연습을 하는데요. 그래서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화작이 쉬운 이유는 비문학에 비해서 쉬운 이유죠. 바로 그 화작 지문도 비문학을 보듯이 꼼꼼하게 읽었을 때, 그럴 때 그 화작 지문이 쉽게 읽히는 것이고 또 문제도 쉽게 풀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꼼꼼하게 집중을 해서 읽을 때 쉽게 읽히고 빨리 읽히고 정답을 정확히 고를 수 있는 것이지, 그 쉽다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빨리 읽으면 그 지문은 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헤매게 되고 또 답이 나오지 않게 되고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제 말씀을 좀 생각하셔가지고요. 화작이 쉽지만 쉽다라는 생각으로 빨리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읽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빨리 읽힌다 라는 그 제 말씀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법과 작문의 어떤 장점과 또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매든 화작이든 본인에게 맞는 걸 좀 선택하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아까 제가 처음에는 등급이 약간 좀 최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은 화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그 3등급 이하의 어떤 친구들도 언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고, 또 언매 문제가 자기한테 맞고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언매를 공부하시고요. 또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도 본인이 언매보다는 화작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화작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바로 자기에게 맞는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공부의 효율도 좋고 그리고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선택하셔가지고요. 내년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를 저도 희망하면서 그런 데 있어서 좀 작은 도움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나라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